담적병이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잖아요. 소화불량도 그렇고 어지럼증도 그렇고 불면증도 그렇고요. 도대체 담적병이 뭐예요? 우리가 담적병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네네. 위장이 담적병이거든요. 네네. 가령 심하게 체했어. 네. 또는 어떤 스트레스로 오랜 기간 동안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어. 예. 위장과 간의 긴장으로 인해서 소화의 분비도 안 되고 이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서 소화가 더부룩하고 답답해질 수 있죠. 근데 이게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 이제는 음식을 조심히 먹으면 소화가 괜찮은데 네. 조금만 잘못 먹거나 아니면 과식을 하면 바로 체기가 되면서 네. 다시 또 그 증상이 나타나서 우리가 네. 소화제를 먹는 것이고 네. 근데 이것이 더 오래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이 주변의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면서 마치 어깨가 오랜 기간 동안 긴장을 하면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듯 이 명치 부위가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게 되어요. 그러면은 위장 하부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위장은 어떻게 되겠어? 위장 하부에 자꾸 음식이 남아있겠죠. 네네. 따라서 그 음식이 고여있기 때문에 위 하부에는 자꾸 염증이 발생해서 예. 이제는 만성적인 위험이 발생하겠죠. 아. 즉 체기가 오래되어도 또는 긴장이 오래되어도 명치는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고 네. 이것만으로도 위험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대로 혈액이 가지 않는 부분은 헬리코박터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어. 그럼 긴장하면서 열이 가중되거든요. 예. 이럴 때는 단순히 소화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압이 위로 상체로 오르면서 이제는 이 윗부분 위장 네. 상부에 있는 관략근이 열리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. 그럼 선생님 역류성 식도염도 체기나 스트레스로 담적이 되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? 그럼요. 물론 얼마 안 된 역류성 식도염은 네. 단순 긴장만으로도 이 압이 위로 차서 올 수도 있겠지만 네. 자주 재발되는 역류성 식도염 같은 예, 경우는 예. 만성적으로 담적병이 있다고 볼 수 있죠. 예.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 재발되어서 약을 먹을 때만 효과가 있고 네.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재발되는 것이고 예.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을 고칠 때에도 이 담적병을 고쳐내야지만 이 역류성 식도염이 완전히 나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역류성 후두염도 담적병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? 역류성 후두염의 증상이 네.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네. 음식이 제대로 이게 내려가지 못하고 이게 역류가 되면서 이 예. 폐를 자극하면서 기침이 나거나 네. 아니면 식도라든지 위에 고여있던 가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가래를 뱉어내야 하는 거거든요. 예. 따라서 음식을 먹었어. 근데 예. 이게 정상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이게 압이 차서 위로 오르겠냐는 의문이 드는 거죠. 네네. 이 담적병이 있으면 위장은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죠. 그러면 위장에 이 압이 차오르면서 이게 위로 오른다 그랬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위 상부에 있는 관략근이 열리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올 수 있다는 것이고 네네네. 하지만 이 압이 상당히 세다면 폐까지 자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폐가 자극되면서 기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식도라든지 위장에 이 정체되어 있던 가래가 함께 나오는 네네네. 것이고 그런데 평소 때 폐가 건조한 사람이야. 그렇다면은 이 가래가 맑은 가래가 아니라 끈적끈적한 풀 같은 가래거든요. 따라서 이 인후부에 걸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가래가 잘 뱉어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죠.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계속 답답해서 치게 되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런데 이게 심한 경우에는 식도만 답답한 게 아니라 폐까지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. 예. 숨이 막히니까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오는 거죠. 네네. 따라서 이런 역류성 후두염이 공황장애까지 오는 사람이 있어요. 즉 이 사람의 공황장애는 이 담적병이 원인이 돼서 이 압력으로 인해서 폐에 열이 쳐오르고 가래 같은 것이 들러붙어 있는 것이 제대로 뱉어지지 못하면서 이 각각증이 결국은 숨을 못 쉬는 고통까지 오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담적을 풀어야지만 이 공황장애를 해결할 수 있겠죠. 그러면 만성 소화불량, 역류성 식도염, 역류성 후두염은 담적병만 고치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? 그게 기본이 되고 네. 만성 소화불량은 위 하부에 이 염증이 또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. 따라서 이 담적병을 고치면서 위염을 좀 고칠 수 있는 즉 위장 점막을 보호해주면서 이 담적병을 녹이는 처방을 주로 해야 될 것 같고 네. 역류성 식도염처럼 이 식도 부위가 타는 듯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경우라면은 간과 위장의 이 긴장과 열을 풀어주는 약과 함께 이 담적병을 녹이는 약이 처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역류성 후두염 같은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 약에다가 이 폐를 좀 촉촉하게 적셔주는 치료를 더 해야 되겠죠. 예. 그럼 선생님 소화가 안 되면서 두통이 오는 사람은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? 우리가 네. 중추외기가 정체되어 있어? 네. 그러면 이 상체에는 이 심장에 열이 있잖아요. 예. 근데 여기가 정체되고 막혀 있으면 이 상체 열이 내려가지 못해요. 예. 이 상체 열이 내려가지 못하면 하체는 이 예. 심장의 열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허약해져요. 예. 이 하체가 허약해지면은 우리 신장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 굉장히 허약해지거든요. 예. 즉 부신의 기능이 허약해지면서 이
인체 전체의 혈액의 질이라든지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요. 네. 이 상태에서 또다시 체기가 생겼어? 그러면은 여기 기가 다시 뭉치겠죠. 네네. 근데 이제는 혈액의 질이 떨어져 있는 거야. 네네. 그러면은 소화가 안 돼서 기가 정체되고 혈액의 순환이 잘 안 되면서 혈액의 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뇌에 산소가 잘 안 가는 거죠. 네네. 즉 기치와 함께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두통이 발생하는 거죠. 네네. 따라서 이렇게 소화불량으로 인한 두통증은 체기를 제대로 풀어야지만 두통이 해결될 수 있겠죠. 예.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혈액의 질을 보충해주는 이런 치료를 상당 기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평소 때 몸에 좀 수분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될 때 이 두통으로 오지 않고 어지러움증으로 와요. 우리가 흔히 메니에르병이라든지 이석증이라고 하는 그런 네네. 어지러움증으로 나타나는 거죠. 네네.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인체 습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가 정체되면 이 뇌에 있는 수분이 정체되게 돼요. 네. 이 상태에서 혈액의 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뇌는 산소 부족과 수분이 정체된 것만으로 이렇게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거죠. 따라서 이 사람의 경우에도 체기를 풀어주면서 수분을 조절해줘야지만 이 어지러움증이 고쳐질 수 있겠죠. 네. 하지만 이 어지러움증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약간의 찬 냉기가 작용할 때가 좀 많기 때문에 찬 냉기를 좀 내보내주는 처방도 같이 필요할 것이고 대신 평소 때 약간 열이 있는 사람이 두통으로 잘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약간의 열을 좀 완화시켜주는 처방이 좀 더 필요할 것이고. 스님, 담적병으로 인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오는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불면증은요? 예전에 저한테 46세 된 여성분이 불면증으로 찾아오셨었어요. 예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살 때부터 불면증이 있었다는 거야. 예. 그래서 안 가본 한의원이 없었대요. 예. 대부분 불면증 약을 먹으면 잠이 오지도 않았지만 속도 너무 불편해졌고 예.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더니 이분은 체기가 있었던 것 같은 거야. 예. 그래서 이 사람은 불면증을 고치는 것보다는 체기, 즉 다음적을 풀어주면 이 상체에 있는 열이 내리면서 이 사람은 불면증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음적을 치료를 했었죠. 예. 즉 다음적을 치료하면서 심장을 좀 촉촉하게 접수해주고 그리고 위험을 좀 완화시켜주는 처방을 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2달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한 번, 2달에 한 번 이렇게 때때로 먹었거든. 네.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그분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야. 네네. 이제는 그분이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언제든지 자고 싶은데 그냥 잠이 든다는 거야. 예. 담적이 풀리니까 이 상체에 있는 열이 저절로 내려가면서 잠이 들게 됐던 거죠. 불면증이 네. 이런 담적으로 인해서 심장의 열이 내려가지를 못해서 이 열이 차오르면서 심장을 말리고 위축되게 하면서 불면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. 이런 사람의 불면증은 이 담적을 녹여내주고 이 심장을 촉촉하게 자양해주고 열을 식혀주는 처방이 네네. 이 사람의 불면증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.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럼 담적병으로 올 수 있는 다른 질병들은 어떤 게 있어요? 우리가 중추가 막혔어. 네. 그럼 상체에는 열이 발생한다고 했고 네네. 하체는 허약해진다고 했죠. 네네네. 그리고 이게 교류가 안 된다고 했고 네네네. 즉 수승화강이 안 되면서 기와 혈액순환이 다 안 되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럼 봐봐요. 심장에 열이 차고 폐에 열이 차고 인후와 얼굴에 열이 차. 예. 머리에도 열이 차겠죠. 예. 따라서 이 사람의 뇌질환, 예를 네. 들어 치매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심장질환 또는 구내염 또는 얼굴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다 올 수 있겠죠. 또 하체가 허약해졌어. 하지가 무겁겠지. 네. 다리에 힘이 없겠지. 네. 그리고 관절염이라든지 자궁질환이라든지 호르몬에 의한 어떤 갑상선 질환도 다 가능하겠죠. 좀 심한 경우라면 이게 기혈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암도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담적으로 인한 병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죠. 왜 담적병은 스스로의 회복 능력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병이 발생하여도 담적병이 고쳐지지 않는 한 스스로의 회복 기능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네네. 결국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남병의 원인이 담적병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맞는 말이죠. 스님, 담적병으로 인해서 뇌질환이나 암까지 온다는 게 너무 무섭네요. 근데 아까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. 그럼 다음 시간에 공황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우리가 담적병으로 인한 공황장애뿐 네네네. 아니라 담적병이 아닌 공황장애, 예를 들어 네네네. 부신, 고갈로 인한 공황장애 또는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한 공황장애가 네네. 가능하거든요.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런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게요. 스님, 오늘 담적병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.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담적병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했습니다.